실존을 넘어서 실존 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잠못 드는 사람에게라는 주제로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관점, 타인의 자유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멈추어 천천히 보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두 가지 관점으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어느 정도면 충분하다. 풍요로워 남길 정도는 필요 없다. 풍요로운 자는 멈추어서 자신의 풍요로움이 주위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그들의 적이 된다. 우린 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으면 어, 적이 등장하기 때문에 너무 풍요로울 필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갑시다. 타인의 자유. 자, 타인의 자유를 어떻게 생각해야 우리가 마음 편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오랫동안 사유했던 최대 다수에게 최대 자유를 주기 위한 공리주의죠. 우리 목표는 실제 가능한 것인가? 우리 정신, 철학의 긴 역사 동안 항상 실패해온 것 아닌가? 힘 있는 자들이 내버려 두지 않죠. 힘 있는 자들이 최대 다수에게 최대 자유를 주는 걸 원치 않습니다. 최대 다수에게 최대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타자를 인정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죽음도 이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타자를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죽을 때도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철학은 약자를 위한 철학과 강자를 위한 철학 두 가지가 구분되어야 한다.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우선 철학은 강자를 향한다. 항상 그들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 철학은 강자로 향해야 합니다. 약자들이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우리한테 철학이 필요한 것은 강자들입니다. 강자를 변화시키려면 보통 민중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까지의 철학은 민중을 향했다. 민중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강자를 향한다. 물론 민중의 힘은 그들의 변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자, 계몽주의를 비롯해서 우리는 민중을 향하려고 했지만 우리의 철학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은 강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내용을 봅시다. 나의 자유와 타자의 자유는 어떤 관계인가? 나의 자유와 타자의 자유. 이 관계에 대한 고찰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짓는다. 타인의 자유로운 판단과 생각을 그대로 변형없이 인정하는 것. 타인의 자유로운 판단과 생각을 그대로 변형없이 인정하는 것. 자, 여러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삶을 평온하게 하는 비책이다.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누구나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알고 있다고 그리고 아는 것으로 생각할 뿐이고 우리 대부분 거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것이 자기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나한테 피해가 없는 한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타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자를 인정하는 타자를 인정하는 소심하고 자기중심적 마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뿌리 깊은 본능입니다. 우리 주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잘 살펴볼 것. 잘 살펴보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타자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은지, 자신이 얼마나 타자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은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것이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차가운지. 우리는 멈추어 타자를 천천히 생각하는 공부와 연습을 해야 한다. 연습하지 않고서는 타자를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연습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이는 아직 어리고 젊은 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든 세대, 모든 기성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자도 별로 없다. 다른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젊고 어린 학생에게 편안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중요합니다.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아니, 모든 세대에게 편안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삶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평온함과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삶을 멈추고 타자에게 관대하기 위한 연습이 우리 타자에게 좀 관대해지는 연습을 계속 합시다. 이게 우리가 마음 편해질 수 있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음,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 편해지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두 번째 주제, 멈춤 그리고 천천히 봄. 우리 이번 필존 공부하면서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죠. 멈춤의 의의와 그 목표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이 세상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 진리를 말할 수 없다. 말하면 일부분일 뿐이다. 작은 산에 대해조차 말할 수 없는데 진리를 어떻게 말하겠는가? 우리 진리를 말하는 거 멈추어야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의 산과 같다.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다. 어느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 풍요로 남길 필요는 없다. 남길 정도는 필요 없다. 이 도입부에서 얘기했던 이야기죠. 그러므로 풍요로운 자는 멈춰 자기 풍요로움이 주위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의 적이 되기 때문이다. 자, 알겠죠? 이제 우리 당분간 더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그만 나아가고 우리 타자를 생각하는, 멈추어서 타자를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연습해야 합니다. 더 전진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으며 더 앞서지 않아도 그렇게 불행한 것도 아니다. 하늘, 구름, 차가운 바람, 햇빛 아래 따뜻한 양지를 느낀다. 양지를 느낀다. 우리 관심을 끌지 않았던 사람도 보고 우리가 미워하던 사람도 보고 그들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천천히 확인해 본다. 이제 멈춰 더 앞으로 나아가지 말 것. 너무 나아가려고 하지 맙시다. 앞으로 나아가도 결국은 이 자리이다. 행복이 알 수 없는 목표를 향한 행복이 알 수 없는 목표를 향한 나아감으로 증가하리라는 착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나아간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멈춤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처구니 없는 목표를 향한 질주에서 벗어나 우리 실존적 나의 목표, 자유와 평등, 평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실존적 나의 목표를 다시 만들기 위한 시간이다. 천천히 봄은 우리 삶의 목표를 잊지 않기 위한 시간이다. 자, 멈추어서 천천히 보아야 합니다.
진리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와 깨닫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의 기억력이 보통 이틀을 넘기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우리 진리를 발견해봐야, 깨달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이 진리 그만 찾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음, 마음 편하게 잠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타인의 자유를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멈춤과 그리고 천천히 몸을 통해서 떻게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자, 다음 시간에도 어, 또 다른 두 가지 주제로 실존 철학적 접근, 잠 못 드는 사람에게 해주는 두 가지 접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